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 파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민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저희가 상반기 중에 참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뤘는데 네. 저는 뭐 그중에서 K배터리 이야기를 참 많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핫 들어요. 이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K배터리가 상반기에 주식시장에서의 성적은 어땠는지 오늘 좀 이민재 기자에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땠을까요? 네, 이제 K배터리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네. 그 상장 지수 펀드 ETF의 네. 수익률을 보면 K배터리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이제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확인해 본 결과 네. K배터리를 담고 있는 ETF 다수가 네. 전체 ETF 가운데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하고 오,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림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네. 그중에 일부 상품은 주가가 올해만 2배 넘게 뛴 것도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타이거 KRX 2차전지 K 뉴딜 레버리지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어제까지 누적 수익률 122%로 5위를 기록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굴리고 있는 타이거 2차전지 테마는 연초부터 어제까지 104%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허허. 네, 전체 ETF 중 수익률 8위입니다. 이렇게 10위권 안에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또 삼성자산운용이 내놓은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은 네. 수익률 72%로 14위, 그리고 KB자산운용이 출시한 KB스타 2차전지 액티브는 수익률 67%로 1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이 ETF의 구성 종목들은 이게 K 배터리 쪽을 이제 섞어놓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2차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 관련 ETF도 성적이 좋았겠어요? 네, 설명해 주신 대로 2차 배터리는 네. 그 제조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부장, 그러니까 소재, 부품, 그러니까 소부장 관련된 2차 관련주. 예, 2차 전지 소부장 관련된 그 ETF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에 상장된 소재 관련 ETF는 3개인데요. 네. 이제 가장 먼저 지난 4월에 신한자산운용이 소울 2차전지 소부장 FN을 출시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그러니까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네. 이제 이 ETF는 상장 당일에만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자금 84억 원이 몰렸고요. 네, 이에 따라 초기 상장 물량이었던 80억 원이 개장 1시간 만에 모두 소진되는 완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상장부터 어제까지 누적 수익률은 21%를 나타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신한자산운용에 이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이달 13일에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을 내놨습니다. 예. 네, 상장하자마자 개인 순매수 378억 원이 유입됐는데 네. 네, 역대 상장 당일 ETF 개인 순매수 1위입니다. 네, 어제까지 누적 수익률은 15%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네. 아하. 그리고 가장 최근인 이달 4일에는 네.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M이 상장됐습니다. 예. 네. 네, 상장 당일 개인 순매수는 74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네. 어제까지 누적 상승률은 17%였습니다.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네. 이 ETF가 인기 있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이제 투자자들이 2차전지 분야가 앞으로 네. 더 이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이제 막상 어떤 개별 종목을 선택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런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간접 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네, 무엇보다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소재주의 가파른 상승세도 영향도 큰데요. 네. 이제 에코프로 주가가 현재 주당 100만 원을 넘어선 만큼 매수하기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에코프로를 포트폴리오로 담고 있는 ETF를 매수하면 네. 이제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네, 실제로 배터리 소재 ETF들은 에코프로 비중이 크고 네. 그래서 수익률도 꽤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앞서 설명드린 소울 2차전지 소부장 FN은 네. 배터리 소재 ETF 중 투자하는 종목 수가 20개로 가장 많은데 그중 에코프로가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은 18개 기업을 담고 있는데 네.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비중이 20%로 가장 20%로 가장 20%. 높습니다. 18개인데 20%를 차지한다. 네.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핵심 소재 10FN은 투자 종목이 10개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네, 여기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20%로 비중이 가장 크고 네. 네, 다음으로 에코프로가 18%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보면은 이 ETF에서도 지금 에코프로 계열이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쵸. 사실은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에코프로 주가가 100만 원 넘었다는데 정확하게 얼마까지 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 에코프로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예. 111만 8천 원으로 마감하면서 네, 종가 기준 100만 원을 돌파해 이른바 황제주에 황제주네요. 등록했습니다. 네. 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렇게 황제주가 나온 건 지난 2007년 동일 철강 이후 16년 만입니다. 이제 다음 날인 19일에 114만 8천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연이어 갈아치웠고요. 예. 예. 네, 어제는 소폭 하락해서 111만 7천 원에 머물렀습니다. 예. 네, 연초와 비교하면 10만 원대에서 출발했으니까 현재 그렇죠. 10배 가까이 상승한 10배 셈입니다. 이상이죠. 네, 예. 그러니까 오른 거는 11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 상승폭은 10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러니까요. 시가총액도 18일에 장중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예. 네, 한때 코스닥 대장주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대장주죠. 예. 이렇게 에코프로 주가가 급등하면서 네. 공매도 투자자의 숏 커버링과 숏 스퀴즈까지 나오고 있다고 추정되는데요. 이제 숏 커버는 공매도에 나선 투자자가 네. 네,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겁니다. 지쳐서 이제 공매도 안 떨어지겠구나 이제 포기하는 거죠. 네, 솔직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갈 것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선 건데 했는데 다시 네. 포지션을 스퀘어로 만든다. 네, 근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올라버리면 그러니까. 손실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네. 그 빌린 주식을 이제 갚아버리려고 주식을 되사는 거고요. 음. 또 여기에 더해서 공매도 과정에서 이미 손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만회해야 되고 또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예. 주식을 추가로 더 사들입니다. 네, 이런 숏 스퀴즈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전해지는데요. 어허. 네,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황에서 이런 숏 커버와 숏 스퀴즈까지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증권가에서 지금 적정 가격을 한참 넘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공매도 이거 노려볼 만한데 해보니까 주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포기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목표주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반응이 어떨지도 궁금해요. 증권가 반응.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영향 때문에 네. 증권사들이 5월 이후로는 분석 리포트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리포트도 포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이제 폭등하면서 네.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전망을 포기했다라고 이제 풀이가 되는데요. 예. 마지막 리포트는 삼성증권과 하나증권이 5월에 공개한 건데 예. 당시 목표 주가로 삼성증권이 40만 원, 그리고 하나증권이 4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100만 원을 넘었으니까 목표 그럼- 주가보다 2배나 높아진 네네. 거죠. 2배 그렇죠. 넘게 높아진 거죠. 예. 네, 현재 증권가 이제 밖에서도 에코프로의 성장성을 놓고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의견들이 엇갈립니까? 뭐 계속 오른다는 의견도 있을 것 같고 조정받을 것이라 뭐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주가 상승 요인을 먼저 보면요. 예.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MSCI 한국 지수에 에코프로가 편입될 가능성이 추가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구성 종목에. 예, 그러니까 다음 달 11일에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 정기 변경이 예정돼 있는데 예. 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의 MSCI 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최근 한 달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 5곳인데 네. 다울투자증권과 삼성, 신한투자, 유진투자, 유한타증권 모두 에코프로의 MSCI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되면 네.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ETF를 통해 네. 패시브 자금이 유입되고요. 네. 이제 이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또 커집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에코프로 주가가 꽤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네. 예. 단기 조정 가능성도 거론되는데요. 당연하죠. 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계속해서 에코프로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MSCI 얘기하셔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뭐 편입이 되거나 편출되는 또 다른 뭐 기업들, 뭐 거론되는 기업들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외에도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은 회사로는 한화오션과 JYP 엔터가 꼽힙니다. 네. 네, 금양과 현대로템, SK텔레콤은 편입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으로 제시됐고요. 네. 하지만 에코프로 외 나머지 종목들은 시가총액이나 유동 시가총액이 MSCI 편입 기준을 살짝 웃돌거나 혹은 밑돌기 때문에 예. 확실한 편입 여부는 심사 기간 동안의 그 주가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예. 반면에 MSCI 지수에서 편출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는 네. 시가총액이 다소 작은 CJ와 이마트, 넷마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펜오션 등이 거론됩니다. 예. 이제 특히 CJ는 앞서 언급한 증권사 5곳에서 편출 가능성이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이 MSCI 편입 예상이 나오면 늘 증권가에서는 술렁이잖아요. 왜냐하면 MSCI에 편입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게 포트폴리오가 형성되고 벤치마크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각 기금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MSCI 편입 딱 되면 그걸 의무적으로 거의 막 기계적으로 사버리는. 그래서 이제 미리 진을 치고 서 있어야 기다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MSCI 리밸런싱 할 때 투자에 좀 유의를 해야 된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수 편출입을 이용해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무분별하게 매수를 하거나 혹은 매도하는 거 접근은 경계하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는데요. 예. 특히 MSCI 지수 편입 이후에 이제 오히려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네, 호재가 이게- 지나서 네. 호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앞서 그 사례를 살펴보면 예. 네. 이제 과거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시젠 신풍제약이 그랬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MSCI 지수 편입 발표일까지는 급등했다가 네. 네, 발표 이후에 네. 실제로 이제 크게 하락한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재료가 나오니까 이제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판다. 네. 이런 식이군요. 선반영된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K 배터리에 대해서 이민재 기자 함께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